NK나우 조우연입니다. 북한이 국민통일방송의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 방해 전파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 12월 민간 대북방송이 북한으로 송출됐을 때부터 북한은 수시로 방해 전파를 보냈었는데요. 그동안 간헐적으로 방해 전파가 있었지만 방송 수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방송 수신이 어렵거나 방해가 될 만큼 강한 방해 전파가 연이어 확인된 건 최근 1년 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염동재 전 국정원 1차장은 북한 당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해 방해 전파를 쏜다는 것은 오히려 대북 방송의 위력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방송을 듣던 북한 주민들은 방송 청취를 방해하는 당국의 행동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영사관 직원들이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젊은 여성 인력에 대한 정보를 조선족 임가공 기업에 제공하고 1인당 월 200위안의 중개 비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도 북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중국 기업의 요구는 식지 않고 있고 해외 체류자들을 관리하는 영사관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인데요. 심양과 단동에서 북한의 젊은 여성들을 채용한 회사는 100여 개로 추정됩니다. 이 중 영사관의 소개 비용을 내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영사관 간부들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확보하고 통영사는 이를 눈 감아주고 뇌물을 챙기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양심이면 자국민의 정보를 돈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로 맞설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그 후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통제기관에 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통제기관에 전쟁 대비를 지시한 것은 주민들의 자그마한 동요 움직임까지 철저히 관리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해 소요 가능성까지 완전 차단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당대회 70일 전투에 투입된 돌격대들도 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내부 권력기관들에는 전쟁 대비를, 주민들에게는 대북 제재에 맞서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 압박에 따른 내부 동요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주민들 역시 싸움도 배를 채워야 하는 것이지 경제 봉쇄로 90년대의 식량난과 같은 사태가 온다면 어쩔 거냐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NK나우 조우연이었습니다.